요즘 AI 기업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그런데 과연 어떤 기업이 진짜 AI 기업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 바로 시장의 평가 기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미리 보내드린 자료가 바로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공개한 AI 산업기술 특례 상장 질적 심사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뭐랄까 AI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그 혹독한 관문들을 담은 일종의 시험 출제 가이드인 셈이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문서를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까다로운 기준들 뒤에 숨은 시장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고요. 앞으로 AI 기업을 볼 때 어떤 점을 꿰뚫어 봐야 하는지 그 날카로운 시각을 함께 장착해 보겠습니다. 아, 시험 출제 가이드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서류 심사 기준이 아니거든요. 지난 몇 년간의 AI 열풍 속에서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어떤 기업이 그냥 반짝 유행을 좇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로 깊은 기술적 해자를 파고 있는 곳인지 분간하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이 거대한 심사의 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모든 AI 기업이 통과해야 하는 공통 관문이 있고요. 그 관문을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맞춤형 심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모든 도전자들이 마주해야 할 첫 번째 관문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 바로 기본 심사 방향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기술성하고 사업성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앞에 있는 내용이 제 눈길을 확 사로잡네요. 바로 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심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부터 따지겠다는 건데, 특히 AI 워싱이나 AI 래퍼 기업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왜 이걸 가장 먼저 내세웠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너도 나도 사업계획서에 AI 이 두 글자만 붙이면 기업 가치가 막 부풀려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아, 네, 있었죠. AI 워싱은 바로 그런 기업들을 겨냥한 겁니다. 겉으로는 AI 기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핵심적인 AI 기술력이나 데이터 없이 그냥 마케팅 용어로만 AI를 활용하는 경우죠. AI 래퍼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했지만 본질은 비슷해요. 오픈 AI의 GPT 모델처럼 다른 회사가 만든 범용 AI 모델을 API로 그냥 끌어와서 약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씌운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사기관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그러니까 자신만의 해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심사의 첫 질문은 당신 진짜 기술자 맞습니까? 이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증명하라는 거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심사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기업이 자기네 기술은 독자적이라고 주장할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성과 사업성이라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AI 워싱과 래퍼를 걸러내는 필터가 바로 이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성 평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AI 알고리즘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뛰어난가. 둘째, AI의 연료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는가. 셋째,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즉 R&D 역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업성 평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성, 그리고 시장에서 통한다는 증거인 레퍼런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췄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 AI 기업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혹독한 질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기술성의 첫 번째 관문, 역시 AI 알고리즘이네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경쟁 기술 대비 우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술이 최고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평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세상에 없던 기술, 이른바 퍼스트 인 클래스 기술이라면 그 혁신성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것과 같죠.
반면에 기존 기술을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든 베스트 인 클래스라면 기존 기술 대비 성능이나 효율이 얼마나 더 나은지를 명확한 수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 수치로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 모델보다 연산 속도는 30% 빠르고 전력 소모는 50% 적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게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똑같이 나오는지가 아주 중요한 평가 포인트예요. 엔진,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성능을 증명했다면 이제 그 엔진에 놓을 연료, 즉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고품질 데이터를 구하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연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평가는 단순히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관점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품질과 독자성입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서비스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만 가진 데이터? 네. 예를 들면 특정 산업 분야의 고객사들로부터 오랜 기간 쌓아온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이죠. 둘째는 처리 역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많아도 그걸 효율적으로 정지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와 보안입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AI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치우쳐서 편향된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지, 이런 바이어스 문제, 또 관련 법규는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리즘도 독창적이고 데이터 전략도 완벽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실 겁니까? 결국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사업성 평가의 핵심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전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은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언맨 니즈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가? 둘째, 그래서 우리 제품을 써본 고객들이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정하는가? 이게 바로 시장 레퍼런스입니다. 아, 실제 증거가 있어야 하는군요. 네, 초기 기업이라도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념 증명, POC 과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구체적인 계약 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연결되는가, 구독료를 받을 건지, 사용량에 따라 과금할 건지, 그 방식이 우리 사업에 정말 타당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시장 증거, 수익 구조까지. 와, 이 모든 공통관문을 통과해야만 진짜 AI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넘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AI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맞춤형 심사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라도 수영 선수와 체조 선수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것처럼요. AI 인프라,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피지컬 AI, 이 세 가지 유형이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AI 산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인 AI 인프라 기업부터 살펴보죠. AI 반도체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뭐랄까 판을 까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의 평가 핵심은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판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스택 및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GPU 칩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개발자들을 꽉 묶어뒀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하드웨어의 성능,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매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인프라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죠. 엔비디아와 쿠다의 비유를 드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파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인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어떻습니까? 아마 가장 많은 AI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또 모델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나뉘네요.
이건 마치 레고 블록 자체를 만드는 회사와 그 블록으로 멋진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의 차이 같은 걸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먼저 모델 기업, 즉 레고 블록을 만드는 회사는 거대 언어 모델 LLM처럼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곳이죠. 이들의 핵심 과제는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수익을 낼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 자체는 물론이고요.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기업이 우리 모델, 즉 우리 블록을 가져다 쓰게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 생태계 구축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아, 여기도 생태계군요. 네,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저렴한 API로 제공해서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반면 그 블록으로 우주선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전혀 다른 시험을 봅니다. 이들은 특정 산업, 특정 업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죠. 심사위원들의 질문은 아주 구체적일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 솔루션을 도입한 로펌의 문서 검토 시간이 구체적으로 몇 %나 줄었습니까? 이 솔루션을 쓴 공장의 불량률이 얼마나 감소했나요? 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 혁신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굉장히 다르네요. 모델 기업은 확산이, 애플리케이션 기업은 효과가 핵심이군요. 이제 마지막 유형, 피지컬 AI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인데, 와, 이건 앞선 두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오류는 컨트롤 플러스 Z로 되돌릴 수 있지만 현실 세계의 오류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이건 거의 하드모드 게임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하드모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네요. 피지컬 AI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겪지 않는 수많은 추가적인 위험과 복잡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훨씬 더 까다롭죠. 첫째, 특정 현실 환경, 예를 들어 물류창고나 식당 주방 같은 도메인에 특화된 성능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둘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얼마나 빈틈없이 통합되어서 완성도 높게 작동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막대한 개발 및 생산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졌는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훨씬 복잡한 리스크, 예를 들어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 문제나 국가별로 다른 규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생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AI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이 정말 첩첩산중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기술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전략,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거쳐 마지막에는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경쟁력까지 입증해야 하니까요. 단순히 우리도 AI 기술 좀 합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이 높은 문턱의 첫 계단조차 밟기 어렵다는 게 명확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상장을 위한 규칙 모음이 아니에요. AI 스타트업 창업가나 투자자에게는 지속 가능한 AI 기업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성공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기술계와 단계부터 수익화,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고민해야만 진짜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이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숙지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AI 산업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AI 기업의 소식을 접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기업은 AI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피지컬 AI 중 어디에 속하는 플레이어일까?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들을 과연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옥석을 가려내는 자신만의 날카로운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